네, 안녕하세요. 임정우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운 요금이 이제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해상 운임과 관련된 종목들인데, 언뜻 보면은 그냥 조선주로 보일 수가 있어요. 현재 대한해운이 상한가가 방금 풀렸네요. 대한해운이 상한가에 갔다가 현재 지금 막 우리 영상 시작하고 또 풀린 건데, 중간에도 한번 풀렸었네요. 이렇게 풀리고 뭐 이렇게 급등을 하고, 또 뭐 HMM, 얘가 HMM이라고 하면 이게 뭐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바닥을 이렇게 벅벅 기던 현대상선입니다. 현대상선. 뭐 이렇게 보면은 아시려나? 잠시만요. 보고서를 현대상선이 들어간 뭐 공시 중에 하나인데, 이걸 가져오면은 여기 HMM 있죠? 근데 현대상선 유조선 사업법 외곽 추진 보도에 대한 뭐 조회 공시, 이게 예전에 2016년대입니다. 일단은 HMM도 이렇게 급등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오늘 뭐 거래량도 세기가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우상향을 강하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가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고, 페노션 이런 종목, 뭐 한국조선해양 같이 되게 무거운 이런 기업조차, 종목조차 이렇게 6%, 뭐 8%까지 상승을 하고 있어요. 6조인데. 그런 식으로 현재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이게 언뜻 보면은 또 조선업 쪽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조선업을 추천할 때 항상 이 두 종목은 무조건 보시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 종목 있죠. 근데 그 종목을 그러면 오늘 뭐 해상운임 기사를 보고 올 건데, 걔네를 그래서 사느냐 마느냐 이 얘기까지 하고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뭐 어떻게 볼지 이 전반적인 방향을 조금 제시해 볼 겁니다. 일단은 기사를 보면 해상운임 역대 최고치, 해운주 계속 백고동이라고 해요. 해상운임이 역대 최고치로 상승했다는 소식에 해운조선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해상 물동량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지만 선박 운용이 줄어드니까 운임이 치솟고 있다. 그러니까 별로 안 움직이다 보니까 한 번 움직이는데 그 돈이 많이 든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게 뚝딱뚝딱 짓는 거보다는 이게 움직이는 운송이라고 하면은 좀 그렇죠. 물동은 줄어들었으니까. 그 운임비와 관련해서 이 만드는 거와는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배를 이제 가지고 있고 그걸 운용하는 기업들이 오늘 이렇게 수혜를 받는다고 해서 상승을 하는 건데, 뭐 이런 최고치를 뭐 갱신하고 있는 뭐 그런 내용이고, 결국에는 제가 그 조선업 항상 나왔을 때마다 추천하던 동성화인텍과 한국화본도 오늘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특히 동성화인텍은 요 박스권 지금 상단 여기까지 지금 온 건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현대상선, HMM은 얘네가 21분기 만에였나? 여기 있네요. 이게 분기 영업이익이 되게 진짜 오랜만에 10년 4분기 2010년도 4분기 이후에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이렇게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게 정부에서도 살리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상향을 드디어 이렇게 크게 하고 있는 건데, 얘네는 실제로 운임료 상승으로 인해서 반사이익도 아니죠. 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항상 조선업 관련주를 할 때 보던 뭐 동성화인테 한국화보는 이게 운임비 상승으로 인해서 수혜를 본다고 하기에 좀 애매합니다. 물론 어떻게 지지고 볶고 엮으려면은 전반적으로 이 해운과 관련돼서 조선까지 해서 이제 지금 테마가 다 같이 가고 있다 보니까 이때를 시작으로 추세가 이어졌다. 뭐냐 이렇게 갖다 붙이면 그만이긴 해요. 나중에. 근데 이거 해상 운임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대한해운 같은 종목이 이렇게 상한가까지 물론 풀리긴 했지만 근데 이게 또 풀리면 또 안 좋습니다. 당연히 안 좋죠. 풀리고 뭐 후발주들도 다 꼬리 달고 그렇게 끝나버리면은 내일은 무조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개인적으로는 해운료 상승이라는 재료 자체도 사실 조금 약하지 않나 싶어요. 테마 전체를 끌고 가는 지속적인 그 모멘텀으로 보기엔 좀 약하다. 그래서 제가 조선업 상승이 있을 때 항상 이렇게 한국화본과 동성화인텍을 본행제 독점 기업이라고 해서 추천을 해왔는데 오늘 같은 자리에 동성화인텍을 사는 거는 박스권 하단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얘가 사실상 이 해운비가 최고치를 찍고 있는 게 얘네한테 실제로 호재로 다가오고 그게 반영까지 된다면야 이 박스권을 드디어 돌파를 할 모멘텀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걸 그렇게 긍정적으로 봤다면 오늘 영상에서 무조건 동성화인텍 얘네 이제 박스 뚫고 갈 거니까 뭐 다시 여기 내려올 경우는 대비해서 뭐 분할 매수를 하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제가 풀 매수를 막 이렇게 막 하라든지 얘기를 할 텐데 아예 매수 자체를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봐요. 해상 운임료 최고치 찍은 걸로 조선업종까지 매수한다? 저는 이거는 조금 약한 재료지 않나. 해상 운임 기사 내용을 다시 자세히 한번 보면요. 선사들이 선박 운용을 줄이면서 운임이 치솟고 있다. 결국에는 운용을 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급과 수요로 비교를 해보면 수요가 너무 많아서 상승한 게 아니라 공급이 줄어들어서 상승했다는 거예요. 요금이.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으로 따지면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가격이 높아진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조금 팔아서 뭐 판매량이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조금 비싸다는 뭐 희소가치 같은 그런 느낌인데 뭐 이거 선박 운용을 희소가치랑 비교하긴 좀 그렇고 무튼 수요가 몰려서가 아닌 공급이 줄어들어서다.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그냥 운임료로 막 조선업 그리고 뭐 해운업 전체적으로 막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 저는 이렇게 보진 않아요. 물론 근데 아예 못 가고 그럴 건 없어요. 이거조차 호재긴 호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가 자체가 쭉 이어지면서 지금 시장이 좋잖아요. 지금 이어지면서 그때 이슈로 그냥 계속 갖다 붙이면 그만이기 때문에 못할 건 없지만 그냥 분석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해운료가 비싸졌다고 해서 그것도 이제 이 수요가 높아진 게 아니라 운임이 아예 줄어들어서 그래서 약간 가치가 높아진 그런 느낌으로 현재 운임이 상승을 했는데 운임료가 근데 이 조선업 전반적으로 조선업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 이게 지금 뭐 박스권 고가까지 왔는데 여기서 얘네 지금 테마 좋은데 매수 이렇게 대응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내용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늘 조선업 추천할 때마다 동성화인텍 한국화보는 뭐 독점 기업이라고 해서 빼놓지 않고 항상 얘기를 해왔는데 오늘은 아니라고 봐요. 한국화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딱히 저는 뭐 대응이래. 매수를 생각하진 않고, 이거는 다시 최소한 이렇게 내려왔을 때 다시 보는 쪽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해운료 최고치 찍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조선업이나 뭐 해운업에 급하게 뭐 매수 대응을 할 계획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솔직히 지금 살 종목도 많고, 해운이나 조선이나 뭐 얘네도 자리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살 건 많은데, 근데 이렇게 이슈로 상승을 했을 때, 물론 대한해운이 이렇게 다시 상에 또 잠겼어요. 대한해운이 상 잠기고 이게 이어진다면, 단기 급등이 이어진다면, 그러면 당연히 해운업 쪽, 뭐 HMM 지금 급등하고 있고, 페노션 급등하고 있고 한데, 이런 종목들이 당연히 급한 상승세를 이어가겠죠. 얘네가 이어가다 보면은 당연히 조선업 쪽도 얼추 어느 정도는 조금씩 반영이 될 겁니다, 상승이.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근데 그 후발 반영을 딱 봤을 때 우리가 급하게 올라탈 만큼의 테마라는 아닌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쭉 한 거고, 얘네가 막 지금이라도 후발주를 막 잡아서 급하게 해야 될 종목이었다면은 뭐 그래봐야 HMM, 페노션 이런 애들을 잡아야 되는 건데 사실 애매하죠. 뭔가 잡고 싶은 그런 마인드가 드는 이 산업 섹터는 아니란 말이에요. 테마가 생겼다고 해서. 거기에 뭐 조선업 수주가 있을 때 본행제를 독점 공급하는 뭐 한국화분, 동성화인데 얘네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조선 쪽을 추천할 때마다 뭐 많이 했다 이 얘기도 했지만, 사실상 한국화분과 동성화인텍은 지난주 제가 장중 라이브 때, 그리고 저희 VIP방에는 왜 관심주로도 얘기를 많이 하던 종목, 이거 라이브 때 했었나요? 톡으로는 했던 것 같은데 뭐 자세히 기억은 안 나네요. 무튼 아주 오랫동안 여러 번 해먹고 한 종목이라서 굳이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테마로 잠깐 급등을 할 때 사지 않는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주는 관심주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평소에 뭐 좋게 보던 종목이니까 드디어 시작인가요? 하면서 매수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할 건 없다는 거. 우리는 이번에 이대로 그냥 만약에 달려간다 무시할 겁니다. 나중에 다시 보면 되는 거고, 다시 내려오면은 오히려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짧게 정리를 하면, 일단 해상 운임료가 최고치를 찍게 되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다. 거기에 조선업 관련주까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배랑 관련된 종목들이 그냥 막 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로 인해서 급등을 하는데 얘네가 지속성이 있을까? 그 지속성이 있다고 해도 이게 급등세일까? 보통의 이 해운 쪽은 뭐 가끔가다 뭐 엔진 관련된 그 종목들, 이때였나요? HSD 엔진이 아닌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엔진 종목 중에. 아무튼, 왜, 진짜 바닥 벅벅 기다가, 지난 카타르 수주 때 막 갑자기 상한가 갖고 이러는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단기 급등이 나오는 그냥 가벼운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근데 오늘 가는 애들은 가벼운 애들도 아니란 말이에요. 대한해운도 뭐 지금 시총 5천억인데, 뭐 그렇게 가벼운 애는 아니에요. 잡주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리고 액면이 또 500원이에요. 100원이 아니고 얘는.
그래서 분할을 이번에 했구나. 네, 무튼 보통의 이 얘네 섹터는 이 지속성 쪽으로 가야 상향을 이어가지, 그 단기 급등이 막 이런 식으로 나와서는 이어가는 게 금방 끝나는 그런 카타르 때도 여러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 조선업이든 해운업이든 이쪽에서 원하는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상한가 한 종목 각오하면서 뭐 끌고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단기 급등보다는 추세로 이어져야 된다고 봐요. 결국 그 추세가 나와야 우리도 뭐 동성화인텍이든 뭐 한국카본이든 이런 종목을 또 매매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슈로 사실 기대를 하진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보던 뭐 동성화인텍이나 한국카본은 지금 살 종목이 아닌 거다. 더군다나 주가가 바닥에 있어서 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박스권 상당, 그리고 한국카본은 이미 또 상방을 쭉 이어오던, 얘도 뭐 상단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요 라인 지금 넘어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지금 샀을 때 요걸 쳐맞을 가능성, 여기까지 너무 길게 했네요. 최소한 요걸 쳐맞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서 굳이 지속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 현재 이 내용으로, 특히나 해운업에 좋은 거지 조선업도 물론 뭐 이후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닥 지금 이슈로 조선업까지 막 호황을 보인다고 하기엔 좀 어렵다고 보는 관계로 우리가 지금 매매를 하진 않는다는 거. 네, 이렇게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뭐 추세적으로 이어진다던가, 대한해운이 너무나 단기 급등이 강하게 계속 이어진다던가 뭐 해서 또 다 같이 이 후발이 또 돌면서 이어지거나 해서 뭐 좀 특이한 게 보이거나 할 때 제가 다시 영상을 한번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